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주식은요, 투자자들의 심장이 뜨거워질 때 그때부터 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주식은 펄펄 끓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 주식만 미지근할까요? 그래서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많죠, 요즘.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일본, 대만 주식은 펄펄 끓는데 왜 유독 한국만 미지근할까? 그 이야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한국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막대기는 외국인이 샀다, 매수를 뜻하고 밑으로 떨어진 파란 막대기는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 세 군데 정도, 3일 정도 빼고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죠. 이때가 언제냐면 지난 1월 19일부터입니다. 1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보면 무려 10조, 같은 기간 동안 10조 9,780억 원, 11조 원 정도 샀습니다. ETF를 제외하고 나면 특히 2월달 한 달 동안에는 7조 8,500억, 약 8조 가까이 샀는데 이것은 월 기준 단위로 보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림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파란 막대기, 즉 외국인의 매도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9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왼쪽의 그림처럼 이때 폭풍 매수를 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 매도로 전환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요, 조금 전에 보았던 외국인의 매수 그래프에서 폭풍 매수했던 1월 19일에서 3월 5일까지 주로 어떤 종목들을 샀냐 하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필두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1월 17일 날에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다라고 인식되는 것들, 이것을 저 PBR이라고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PBR이라고 하는 것이 1을 기준으로 볼 때 PBR이 1이다 하면 지금 현재 그 기업이 망해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자산을 청산하면, 자, 그것이 PBR인데, 심지어 이 PBR이 1도 되지 않으면서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기업들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정부가 앞으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기업이 순자산 비율이 엄청 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페널티를 주겠다, 압박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네? 라는 이유 때문에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처럼 금융주, 자동차 등, 즉, 저 PBR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보면요, 저 PBR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다,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다. 이건데 이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주식과 일부 성장주 투자를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미래가 아닌 현재에 투자했다는 거죠. 자, 제가 시작할 때 주식은 투자자들 심장이 뜨거워질 때 오른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장래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지금 현재 투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를 거라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단순하게 보면 이 저 PBR 종목도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앞으로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해당 기업의 종목이 앞으로 해당 기업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
이래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밸류업 정책 저 PBR은 미래에 현재의 그 기업의 가치가 오를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대로 주가가 저평가되었으니까 이 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오른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다 이러면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미래가 아닌 현재에 투자했는데 더 이상 현재 투자를 지속할 메리트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3조 1,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지금 약 27조 원 정도를 지난 한 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떨까요? 2024년 올해는 2월 현재까지 2조 엔, 원화로 따지면 약 19조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27조 원 정도를 샀는데 올해 2월 달에 벌써 약 20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 일본 주식을.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해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그 금액 훨씬 이상으로 올해는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폭매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한국 주식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 주식은 지난해보다 올해 엄청나게 사고 있을까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주식은 외국인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주식만 미지근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들을 내부, 외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큽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죠. 오늘도 아침 뉴스에 북한이 대포를 쐈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속보로 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칫하면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위기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투자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할 메리트가 떨어지죠. 왜냐? 한국에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대만, 일본은 더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AI전이잖아요. AI 산업, AI 속도전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1등, 2등 하고 있지만 이제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등등, 대만의 이런 등등에 비하면 한국이 속도전에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해졌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OECD 최저출산율이고 2023년 지난해 4분기 기준에서는 0.7명도 붕괴됐습니다. 0.65명. 엄청난 미래 암울하죠. 그 다음에 OECD 최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내수시장, 그나마 내수시장도 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내수시장조차도 계속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 그것이 한국 주식시장을 계속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는 내부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외부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독자 생존. 유럽만 하더라도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15개 국가가 극우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극우 포퓰리즘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출 중심주의 국가인 한국이 그만큼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자, 올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결정됩니다. 만약 그때 트럼프가 성공하면 자국 우선주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을 따지자면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를 꼽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 대선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리한테는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적으로도 수출 중심주의인 한국 경제에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은 한국의 가장 제1 수출국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잘 가라 푸바오 해가지고 중국에서 왔던 곰이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한 관람객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자, 중국과 한국의 수출을 보면요. 중국의 상위 수입국 가운데 순위가 하락됐습니다. 한국이. 2022년에는 대만에 이어서 2등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상위 수입국.
2023년에는 대만과 미국에 이은 3위를 했고요. 특히 지난해 2023년 중국 전체 수입 가운데 한국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7.4%보다 1.1포인트 낮은 6.3% 기록했다고 하는데, 수입 감소가, 비중 감소가,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중국과 수교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전체 수입이 중국 입장에서 줄어들었고, 같은 영향 아닌가 그러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율만 따지면 18.7%인데 지난해, 반대로 비교 국가인 대만은 15.4%, 미국은 6.8%, 더구나 이웃 일본은 12.9%의 감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만 유독 이들 국가보다 훨씬 많은 감소폭을 기록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조금 위축되었다, 그것보다는 한국 자체의 문제가 더 컸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이 특히 이웃 일본과 한국 주식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일본의 대표적인 니케이 지수고요. 오른쪽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두 나라의 대표적인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그림이 그려왔는지 추세를 나타낸 건데요. 일본 보면 지난 10년 그래프입니다. 그냥 쭉쭉빵빵 우상향했죠. 자, 한국 코스피 보면 쭉쭉빵빵 우상향이 아니라 뭐 조금 올랐다라는 정도로 그냥 한눈에 확 느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확 올랐죠. 그죠? 떨어졌지만 확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올랐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주식의 현실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즉,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 한국 경제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을 지난 2023년도에 엄청나게 사들였을까?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폭풍 매수하고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저는 일본 주식을 외국인들은 현재 투자하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또는 로봇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 가운데 BOTG, 그 다음에 ROBO라는 티커 기호, 이런 대표적인 ETF가 있는데, 이 ETF에 들어가 보면요, 이 ETF 종목에서 10개, 대표적인 10개 종목 가운데 일본 기업 비중이 각각 30%,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일본 기업들은, 일본 경제에는 AI나 로봇 이런 쪽에 반도체 소재 산업에 굉장히 엄청나게 기반이 탄탄합니다. 자, 그러니까 AI 시대로 확 접어들면서 일본 기업들이, 일본 경제가 확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반대로 한국은 AI 속도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이것이 일본 경제, 일본 주식은 벌벌 끓는데 한국 주식은 미지근한 상태로 오히려 올랐다가 확 꺾어진 상태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요, 투자자들 심정이 뜨거워야 오른다. 그때부터 오른다고 말씀드렸고, 왜 미국이나 일본, 대만 주식은 펄펄 끓는데 한국 주식만 미지근할까?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다른 나라 쪽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현재에 투자한다. 미래 한국 경제는 상당히 암울하게 보인다. 그 이유 때문에 겨우 현재에 오를 만한, 즉 밸류업 같은 정책 이슈에만 반응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형편이라면 한국 원화로도 해외 지수 추종 ETF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자, 그런 지수 ETF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왜 한국 주식만 미지근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나누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